예,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시사 경남에 이게 지금 인터넷 언론사일 거고 시사 경남에 CEO도 했다가 보도국장도 했다가 뭐 명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돼 있고 아까 그 세계일보 보도에는 여러 그 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 예.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 원래는 이제 네, 그걸로 알려져 회장? 있는데 네. 그 전에 이것저것을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자기의 적을 예, 여러 가지를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했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시사 경남이라는 언론사의 이 CEO로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는데 명함에 그럼 하는 일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그리고 여론조사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보도국장이 A씨고 편집국장이 B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김영선 전 의원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좌관을 했든지 선거에서 회계 실무자를 했든지 뭐 이런 관계로 사실은 명태균 씨가 아마도 이제 집어넣은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됐던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이런 뭐 시사 경남을 하다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이 복잡해요. 주식회사 무슨 뭐 좋은 날 리서치 일을 하다가 그 전에 주식회사 좋은 날 리서치였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연구소였다가 이렇게 쭉 미래한국 연구소였다가 쭉 하는데 다 또 사무실 주소는 뭐 비슷하거나 같거나 뭐 이런 그러네요. 식이고 예. 뭐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 일은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컨설턴트라고 해야 될지 뭐 정책 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소위 브로커라고 해야 될지 이런 일들을 쭉 해온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 주요 수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한 어떠한 종류의 이 홍보라든가 또는 여론과 관련된 어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언론이라는 것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날 리서치도 뭐 이름 자체가 리서치 회사, 여론조사 회사고 시사 경남에도 아까 나왔는데요. 바로 옆에 여론조사라고 적혀 그렇죠. 있어요. 명함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도 여론조사를 한다고 지금 정확히는 그렇죠. 여론조사를 한다. 설계하고 기획하는 걸 아마 발주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관에는 여론조사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 실제로 돌리는 데다가 예. 이 발주를 해가지고 예.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실무적인 거는 다른 업체가 하도록 이런 구조로 여론조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P&R이라는 이 지금 저 명태균 씨와 함께 같이 떠오르고 있는 이 여론조사 업체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별도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미래한국 연구소의 이름으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를 취임식에 초청했더라.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럼 이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김건희 씨한테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거래가 됐었겠죠.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예. 예. 이제 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가 말씀하신 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명태균 씨가 유명해진 이유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게 정확성인지 아니 가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누구에게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어준 역할들을 계속했다. 예. 그러니까 이분 만약에 지금 앵커님한테 네. 아주 좋은 내용들의 여론조사들 갖다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 막 나와. 네.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중앙 언론사에도 막 나와. 그리고 핵심이 예. 소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던 데가 P&R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 이거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예. 아마도 그런 구조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 이게 막 사실이라면 예. 신뢰관계가 맺어졌고 그 신뢰관계 속에서 본인이 그런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명성들을 과시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명성만 과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명성 과정 플러스 자기의 이익이든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 근데 그럼 이런 일들을 그냥 명태균 씨 혼자 했겠느냐. 거기에는 소위 김건희 씨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이게 결합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결합이 되면 이건 김건희 씨의 정치적인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공천 개입 노력 과정에서 저희 영남이라는 지역에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그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영남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천 개입이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네. 근데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인 P&R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뭐였다는 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런데 근데 왜 갑자기 PNR이라는 이름이 발주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주를 했다? 그러니까 미래항공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맡길 때 예. 물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여론조사 업체나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접하는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야 이제 여론조사 설계라든가 기획을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발주를 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주문을 넣을 때 음. 이러저러한 예를 들면 질문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마도 있겠죠.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 예. 자,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 즉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왜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어떤 소재가 되느냐, 연결 지점이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주변 그 이력을 바탕으로 또 주변의 평가를 받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그걸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구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 의심하는 거죠. 그러네요. 대선 때도 그렇고 이거는 한번 리서치를 쭉 탐사보도 하는 친구들도 한번 탐사보도를 한번 쭉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 2022년 대선 전 그리고 재보궐선거 전 김영선 의원이 연관된 그리고 총선 전 요거 한 세 가지만 해서 PNR과 미래항공연구소가 발주를 한 거니까 미래항공연구소가 발주를 했다면 뭐 발주한 쪽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 특징이 어디 의뢰로 뭘 했다라고 하면 어디 의뢰로 한 것은 대부분 좀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언론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항공연구소라는 곳에서 발주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생소하긴 해요. 생소해요. 이게 좀 되게 없는 경우예요. 자체적인 조사 아니면 언론사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그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신뢰도를 더해주는 방식인데 이거는 미래항공연구소도 저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고 PNR이라는 업체도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지도가 있어야 뭐 신뢰가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중앙언론에서 받았더라고.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조사들을 했더라고요. PNR이라는 회사에서. 뭐지? 이거는 어떤 요런 조작의 가능성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도 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 인사의 인터뷰를 이제 뭐 실명은 아니지만 땄는데 예. 명 씨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다. 그리고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정치적 인맥을 넓혔다. 그중에 이준석 의원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있는 것이라고 지역 정치권 인사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뭐 증거가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그리고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 이름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그중에 김건희 여사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여론조사를 돈 받고 해줬는데 또는 아니 뭐 어쨌거나 여론조사 업체가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까 싶은 것이 그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서 그 명 씨랑 굉장히 한때 가까웠던 D 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D 씨가 말하는 그 이 명 씨와 당직자 출신? 예, 그 당직자 D라고 출신. 나오는 예. 사람. 예. 예.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의 친밀도를 보면 친분이 보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살 때 그 예. 명 씨가 가끔 거기에 들렀다는 거예요. 당선된 뒤에 예.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를 가끔 들르는 사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명 씨하고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김 여사하고도 자주 소통했다. 이게 한때 굉장히 가까웠던 측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경남에 있는 한 지역의 정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나고 이 정도의 친분을 유지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저는 의문이고 이 부분 정말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이 있잖아요. 돈. 네네.
한동훈, 김건희 관련해서 서로 간에 뭐 댓글단을 조직한 거 아니냐라고 문자 파동이 났을 때 서로 댓글단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야, 그럼 그 많은 댓글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게 혹시 정부 예산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굉장히 큰일이고 뭐 물론 정당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비로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론조사를 KBS에서 해봤기 때문에 발주를 해본 당사자로서 1000명 하려면 돈이 그래도 들어요. 전국 여론조사를 하려면. 근데 어떤 이만한 매체가 보도에 영향력이 없는데 보도를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쓸 수는 있지. 중앙의 언론사들은. 근데 뭐 물론 이제 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거를 누구 돈 가지고 했지? 여러 번 했던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지? 이거는 그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언론사는 자기가 보도를 하니까 그게 코스트가 비용이 그대로 상쇄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비용이 있고 미래한국연구소는 그럼 이익을 어디서 얻지? 이상하네. 언론사가 아닌 곳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나? 그럼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 그리고 뭐 큰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요.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근데 제가 탐사보도 기자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중소 여론조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원 후보자, AB 후보자의 청탁을 받고 그쪽의 돈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지. 그렇죠. 이게 그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 왔었어. 예? 좀 이상하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상하다. 그 예. 선관위에 들어가면 다 확인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표를 하려면 선관위에다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날이 어디랑 같이 연합해서 여론조사 했는지 쭉쭉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뉴데일리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뉴데일리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날은. 공표된 내용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지에 대해서 뭐 탐사보도 하시는 분들은 쭉 짜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지. 확인하면 되는 건데 예. 또 하나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제기한 앞으로 이제 제기하라고 정인의 문건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인의 문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십상시 소위 대통령실의 문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저기서 왜 그 명태균 씨가 여기에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대체적으로 벌어지냐면 공식적으로는요. 청와대에서 외배 발주를 줍니다. 연구용역 발주를 주는데 연구 용역에 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돼요. 그럼 여기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소위 당에 있는 뭐 홍보수석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가고 대통령실에 쭉 올라가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벗어나게 되면 이게 비공식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으로 예. 여론조사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바꿔야 된다는 내용들이 비선으로 올라갔다면 이 문건 자체가 한 번 올라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 계속 어떤 뭐 주기적이든 아니면 주기적이든 어떤 올라갔다. 만약 이 문건이 발견된다면 이건 되게 중대한 사태인 거죠. 만약 그 내용이. 근데 대부분 그런 조사의 내용에는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객관성도 확보해야 되니까. 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것인지 좀 확보했다면 이건 되게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마지막 검증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포함된다면 그것들을 대선 과정에서 확인했던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이후에도 이 사람 계속 관계를 했다라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도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쨌든 컨설턴트인지 브로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의 특징,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등지간에. 그런 것 같아요. 선거를 네. 물론 여기 이제 김종국 박사님 같은 경우 선거를 뭐 이제 시도도 해보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선거판에서 누가 정치권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데 선거 기획도 할 수 있고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여론조사도
자기가 어쨌든 자기 동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그 여론조사도 요 회계일보 기사에 나오는 얘기처럼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자기 완결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예. 이 사람은 선거판에서 제가 좀 비아냥되자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그러네.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지방에서 선거 치르려면 이 사람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이 사람의 경우에 아까 무슨 돈으로 하셨느냐라고 무슨 돈으로 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선심 써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예. 어떤 경우에는 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비용을 자기 돈 안 쓰고 예. 그러니까 지금 6,300만 원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 보도된 받을만 해서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네. 이게 명목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얘기가 이상해요. 지금 자기들의 해명이라고 내놓은 얘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를 치렀는데 내가 알고 보니 선거를 내 돈으로 치른 게 아니고 그리고 정당하게 후원비를 모아갖고 치른 게 아니고 회계 책임자하고 우리 선거운동원 돈으로 치렀더라.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 사람들 돈으로 후원을 치렀기에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사람들 돈으로 치렀기에 예.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그래서 니들 돈으로 치렀니? 아유 난 몰랐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줬을 뿐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또 명태균 씨한테 건너 돈을 꾼 사람들이더라. 왜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 명태균 씨가 다 파견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줄줄이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래서 명태균 씨한테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선거를 그렇게 치릅니까? 근데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의심스럽지만 또 보도를 잘 보면은 명태균 씨가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 등에게 1억 얼마를 받았다라는 얘기 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이 검찰 수사가 정말 이 원리 원칙대로 FM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 FM대로 간다. 이분은 구속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네. 그래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기사 한 줄 나오고 거기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목줄로부터 탈출해야겠다. 김영선 전 의원을 의원으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개혁신당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 목줄을 끊어보려고 하는 한 번의 노력 외에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분의 지금 사례가 우리 지역 정치에서 지금 여론조사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여론조사에 뭐 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준석 의원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 나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나갔을 때 왜냐면은 이런 분들의 경우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쨌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증거를 좀 남깁니다.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뉴스토마토 보도에 뭐가 나왔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렇죠. 사진 찍은 게 갑자기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쓸데없이 사진을 왜 같이 찍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여기서 논의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추정을 한 거지만 그렇죠. 우리끼리 추정을 한 거지만 사실이라면 떳떳한 얘기도 아닌데 예. 뭐하러 같이 사진을 찍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진이 다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후광을 과시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사진을 같이 찍은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명태균 씨가 SNS에 올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군요. 그게 뭘 보여주냐?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그러면 여기서 가면은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명태균 씨 얘기하면은 그렇게 많이 할 말은 없는 거죠. 다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얽혀 있어? 이분의 이 네트워크상에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판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다 같이 봐야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네. 겁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